소음순이 너무 비대해서 가려움증이 아주 심하거나 지렴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. 소음순 때문에 불편하다는 걸 사실 모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미성년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봤었는데요. 아마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,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소음순 수술했을 때 나중에 커서 티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티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티가 좀 덜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최대한 수술 흉터가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절개를 넣게 되고요. 그리고 나중에 실밥 제거했을 때도 흉이 지지 않도록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바깥쪽에 피부에 흉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임신 출산에 문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기도 하는데, 아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. 또 하나 걱정하시는 거는 어렸을 때 수술을 했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똑같아져서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기도 해요. 실제로 어떤가요? 예전에는 수술 전에 2cm였던 게 수술 후에 0.5cm에서 1cm로 이렇게 맞췄다고 했을 때 그게 다시 2cm까지 늘어나냐, 3, 4cm 더 늘어나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, 이게 결국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늘어나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수술 전 대비하면 훨씬 더 작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죠. 아이가 불편하다고 하면 당연히 불편함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그 크기만 큰 경우,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사실 이제 특별히 아이가 불편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너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공포심을 좀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. 불편감이 없으면은 나중에 조금 커서 본인이 느꼈을 때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,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고 앉아있는 것이나 아니면 뭐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, 혹은 소음순이 너무 비대해서 가려움증이 아주 심하거나 지렴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이 소음순 때문에 불편하다는 걸 사실 모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외음부가 너무 가렵진 않는지, 손이 계속 가는 건 아닌지, 앉을 때 약간 비스듬하게 앉는 건 아닌지, 소음순이 붙어 있다가 질 분비물이 갑자기 너무 왈칵 나와서 뭐 옷이 젖은 적이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조금 어머님들이 세부적으로 물어보셔야지 아이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증상이 없다면 조금 있다가 수술을 하셔도 될 것 같고,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 자녀분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소음순 수술 보험 적용이 되나요? 아쉽게도 미용성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. 건강보험으로는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. 음순의 비대라는 진단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사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때까지 써드렸던 분들 중에서 실제 받으신 분은 없은 것 같아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요즘 겨울철에 특히 많아진 미성년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만일 아이가 무언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어머님들께서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미성년이어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많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